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1월 22일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 급등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주들 완전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터리 관련주들 왜 빠지는지, 또 앞으로 더 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LNF는 이미 지난주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 적자가 2천억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재고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다시 올라올 거다.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찍혔다라는 거죠.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4분기 영업이익도 적자가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BM도 매출에 있어서는 큰 우려감들은 없는 상황이죠. 44조 원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수주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단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 평가 손실이 나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리튬 선물 가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하락세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국의 전기차 지원금들이 급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미 전기차 지원금 폐지를 했죠.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 관련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선물 가격이 쉽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리튬 광산들도 지금 공급 과잉에 따라서 광산을 폐쇄하는 광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을 생각을 할 때요, 단순히 에코프로비엠이 44조 원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야, 이게 당군 이래 최고 수준의 수주 계약인데 주가가 왜 빠지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공매도의 장난이다.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든지 이래요. 자, 요것은 이제 버틀러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주식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요 버틀러 요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의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얼마가 찍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실적이 상승하는 추세다, 아니면 실적이 하락하는 추세다, 이게 굉장히 주식에서는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당기순이익 2000% 폭증이라는 이런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20배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데서는 일회성 수익이라든지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주식할 때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경기라는 게 그래요.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들의 실적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실적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급증했는데 이 매출이 분기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피크를 찍고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도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역시나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LNF도 한번 봅시다. LNF도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매출이 피크를 찍었죠. 그런데 매출이 피크를 찍었는데 영업 적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업이익 피크는 여기에서 미리 찍었죠. 그러니까 LNF가 주가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실적 피크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미리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보시면 매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피크 찍었습니다. 작년 초에 피크 찍었고 급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는 왜 올랐느냐?
중간에 올해 초에는 왜 얘네가 작년 주죠. 왜 얘네가 급등을 했느냐? 이게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오른 것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실적 어때요? 역시나 2022년 3월 달에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내려오는 과정이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한번 튀었다고요. 왜 튀었습니까? 적자 났다가 이게 올라갔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2023년 1분기 구간에서 매출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요 하얀색 선이 시가총액이거든요. 시가총액이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자 보시면은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가가 꺾입니다. 그죠? 그럼 왜 꺾이냐? 요거를 보시면 영업이익 때문이죠. 그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다?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꺾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2분기에도 평가 손실이 나옵니까? 네, 2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까지 빠져서 적자 왔다가 적자 두 번째 적자를 기록하고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업종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투자하는 분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반도체는 어떠냐?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습니다. 2021년 2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박살났습니다. 그러면서 빠졌죠. 그래서 적자를 겨우 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예상치에는 미달하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등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누군가는 이거 다 팔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배터리로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맞나 봅시다. SK하이닉스 전고점 때 뚫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2년 여기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빠지잖아요. 영업이익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6개월 전에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 찍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다? 흑자 전환 가능성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들 거예요. 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쇼커버링이에요. 쇼 스퀴즈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를 여기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환매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공매도 세력이니 뭐 매국노, 친중 매국노, 뭐 공견들 이런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빠질 때마다 공매도 탓으로 자꾸 주가 하락의 원인을 돌리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적자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아직 잡혔습니까? 아니요. 이제 적자 전환 시작했고요. 바닥이 잡히려면 2분기, 3분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 때 이탈했죠.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해서 음봉 나오고 있고 지지선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60만 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는데 이 피겨 프라이스를 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있고 거래량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볼게요. 에코프로 BM은 44조 원짜리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공매도 금지하면서 튀었고, 그죠? 수주 계약 나오면서 튀었고, 그런데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매도 세력들 또 일부러 뭐 증권사에서 매도를 한다, 뭐 공매도를 환매수하기 위해서 내린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자 전환이 1분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2분기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게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 시기가 결정이 날 거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나마 반등 흐름들이 나와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 보세요. 요 추세선 이탈했습니까? 이탈했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죠. 또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항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요런 저항대 하나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되는 저항 추세,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이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전저점대 20만 원대를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약간 다르죠. 얘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수급이 들어왔어요. 패시브. 그죠?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사줬죠. 그런데 이 패시브 수급들이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자 대규모 적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올라간 건 뭐냐? 적자인데 왜 올라가느냐? 요것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수급들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쇼커버닝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완연하게 지금 주가의 추세는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한번 돌려냈다고 쳐요. 그리고 요 상승 추세돼 있죠. 요렇게 됐는데 요거 이제 이탈했다고요. 어디가 보입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NF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16만 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요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60만 원 넘어서고 이게 150만 원 가고 뭐 에코프로 요 종목은 뭐 200만 원 가고 300만 원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에 나올 게 아닙니다. 2년 뒤, 3년 뒤에요. 그죠? 업계 구조조정 나오고요. 치킨 게임 벌어지고 결국에는 LFP 배터리가 쓰레기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알고 이 싼 요 LFP 배터리 대신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자꾸 2년 뒤, 3년 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이게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뭐 그 다음 달 아니면 이번 여름에 여기를 돌파해 갖고 나 부자 만들어줘 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배터리 관련주들의 자꾸 물타기를 그래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꾸 여기다 물타지 마세요.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실적의 추이를 봤을 때 리튬 선물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단번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리튬 가격은 언제 오른다? 치킨 게임이 끝나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들 지원을 늘리고요. 정책적으로 전기차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게 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 BM 몇 주 추매했어요. 에코프로 몇 주 추매했어요. 그리고 뭐 LLF 몇 주 추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계열을 어디로 가져야 된다? 2년 뒤, 3년 뒤를 보고 가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아예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먹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요 배터리 종목들이 아니라 차라리 수급들이 들어오는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보세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추세예요. 완연하게 상승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상승 추세예요. 그죠?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전고점대 돌파 일시적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전고점대 요 저항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흐름만 딱 봐도 누가 지금 주도 업종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완연하게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이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죠.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하락 추세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전저점대 깨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초보 투자자분들 자꾸 요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200만 원 간다. 포스코 홀딩스도 뭐 이게 100만 원 간다. 이런 것들, 이런 숫자에 언젠간 가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바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동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이 왜 올라요? TSMC 올라서 얘 실적들이 개선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반도체 섹터 일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조정 나오면 다 봐야 되는 구간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 테크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샀는데요. 여기에서 매수 들어온 게 어디다? 6,500억 정도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들어왔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외인들이 아직도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계속 매도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이거 매도하면서 시장 잡아줄 동안 테크 쪽 가는 거예요. 너무 급등해서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종목들이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 외인들이 선물 매수로 전환할 때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 종목들 반드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강한 주식 연구소 들어오십시오. 배터리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다 물 타지 마시고 강한 주식 연구소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인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들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큰 추세뿐만 아니라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들 제가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